이염을 제거한 제갈량은 강주 부대를 한종으로 이주시켜 병력을 보강하고 그동안 수확해서 쌓아둔 군량을 사곡구로 운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송건에게 사자를 보내 함께 조이를 공격하자는 제안을 했고 송건은 이에 동의했습니다. 제갈량은 234년 촉에서 동원할 수 있는 최대 병력을 이끌고 미성에 도착했습니다. 송건 역시 약속대로 대군을 이끌고 조이를 침략했는데 늘 해오던 것처럼 얼마나 이득을 챙길 수 있을지를 보고 이번 전쟁에 임할 자세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사마이의 참모들이 위수 북쪽에 군대를 주둔시켜 위수를 천연 방어선으로 삼자고 주장하자 사마이가 말했습니다. 위수를 경계로 하자는 것은 위남 전체를 제갈량에게 넘기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백성들과 식량이 모두 위남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쟁취해야 하는 곳이다. 반드시 쟁취하는 곳을 빼앗지 않고 수비가 불필요한 곳을 수비하는 게 어찌 용병술이란 말인가. 사마이는 대군을 이끌고 강을 건너 위남의 방어시설을 강화하고 배수진을 치고 위남을 사수했습니다. 제갈량은 생각했습니다. 무공을 나와 동쪽으로 곧장 달려 장안 삼보로 가서 관중의 심장부를 위협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사마이가 대군을 위남에 주둔시켜서 무공을 따라 동쪽으로 가는 길목이 위군의 관할이 되었다. 그냥 삼보로 가는 것만으로도 위험한데 위군의 위협까지 받으면 더 성공하기 어렵게 된다. 일단 서쪽 오장원으로 가서 다시 계획을 세워야겠다. 사마이는 제갈량 대군의 긴장한 장수들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갈량이 무궁에서 출발해 산을 끼고 동쪽으로 간다면 확실히 우려할 만하다. 하지만 만약 서쪽 오장원으로 간다면 제갈량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다. 제갈량이 오장원으로 향했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기뻐했지만 사마이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했던 말은 군심을 안정시키기 위해 둘러댄 말이다. 무궁으로 가는 길은 이미 우리에게 막혀 있으니 평생을 조심하며 살아온 제갈량은 당연히 오장원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마이 외에도 냉철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는데 곽해였습니다. 곽해는 서북 지역을 10년 정도 지킨 덕분에 지리와 형세에 상당히 밝았습니다. 내가 만약 제갈량이라면 군대를 보내 북원을 차지해서 위군을 포위하는 형세를 취할 것이다. 우리가 먼저 기선을 잡아야 한다. 곽해가 말했습니다. 만약에 제갈량이 오장원에 올라 주도권을 선점한 뒤 북원에 군대를 배치해서 농우와 관중의 연락망을 끊고 강족과 흉노족이 반란을 일으키도록 선동한다면 우리 군이 심각하게 불리해집니다. 제갈량은 틀림없이 북원을 차지할 것이니 먼저 그곳을 선점하십시오. 사마이는 곽해에게 군대를 이끌고 내달려 반드시 북원을 먼저 차지하라고 했습니다. 제갈량 역시 북원에 군대를 보냈는데 지리에 익숙한 곽해가 먼저 도착해 촉군을 물리쳤습니다. 북원을 차지하러 간 촉군이 실패하고 돌아오자 제갈량은 형세가 좋지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사마이는 틀림없이 수비만 하고 응전하지 않을 것이니 일부 장수들은 오장원을 지키고 나는 직접 주력군을 인솔해 적군의 서쪽을 기습하려 한다. 사마이는 대군이 서쪽을 지키고 있긴 하지만 제갈량이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때 곽해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갈량의 성동격서 계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촉군의 목표는 서쪽이 아닌 동쪽의 양수 같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병력을 나눠 서쪽으로 보내는 건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수의 수비를 강화해야 합니다. 사마이는 곽해를 보면서 지혜와 용기를 두루 갖춘 대단한 장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쪽에는 이미 대군이 지키고 있으니 제갈량이 강공을 펼쳐도 금방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때 가서 지원군을 보내도 늦지 않는다. 하지만 병력이 부족한 양수가 함락되면 좋았던 형세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만다. 사마이는 곽해를 양수로 보내 촉군을 맡게 했습니다. 제갈량은 서쪽을 공격하게 하고 실제로 양수로 향했습니다. 양수까지 거의 도착한 제갈량은 전방에 갑자기 대규모의 위군을 발견했습니다. 내 계책이 또 간파당하다니. 게다가 이곳은 위군의 기병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평원이다. 철군해야겠다. 곽해는 제갈량이 철군할 때의 위력을 알았습니다. 한 번은 철군하면서 왕상을 베어 죽이고 그 다음 철군 때는 장압을 활로 쏴 죽였다. 제갈량이 그냥 후퇴하도록 내버려 두어야겠다. 제갈량이 오장원으로 돌아와 오장원을 굳게 지키자 사마이는 지형도를 살폈습니다. 오장원 서쪽은 견고한 진창, 북쪽은 곽해가 지키는 북원, 동쪽은 내가 있는 주력군이다. 이 세 곳에서 오장원을 포위하고 있으니 제갈량이 갈 수 있는 곳은 철군할 수 있는 사곡도뿐이다.
그런데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연일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제갈량의 진영은 무공소의 서쪽에 있었는데 제갈량은 한 부대를 따로 파견해 무공소의 동쪽에 주둔시키면서 사마이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동쪽 부대는 제갈량이 남정할 때 편성한 부대로 호보군이었는데 무당군은 산악전에 능하고 호보군은 평원 싸움에 강했습니다. 엄청난 비로 양쪽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물에 휩쓸려 나가자 맹염의 호보군은 제갈량의 오장원과 연락이 끊어지며 고립되었습니다. 사마이는 말했습니다. 지금 눈앞에 다시 없을 기회가 왔다. 1만의 정예 기병은 무공소 동쪽 연안에 있는 호보군을 공격한다. 제갈량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호보군 5,000명은 촉군의 정예병이다. 만약 구하지 못하면 정군이 전멸하고 말 것이다. 제갈량이 말했습니다. 공병에게 대나무 다리를 만들게 하고 강가에서 연노를 이용해 엄호하도록 한다. 사마이 기병 1만은 호보군을 전멸시킬 생각이었지만 호보군도 결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곧 다리가 이어질 것 같아 보이자 사마이는 기병을 보내 다리를 부수라고 명했습니다. 하지만 기병들이 강가에 이르자 수많은 화살이 날아와 기병 대다수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갈량의 지원군이 다리를 건너자 사마이는 철군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갈량은 식량에 문제가 없었지만 계속 대치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송건이 위를 공격했지만 만총이 오군을 패퇴시켰다는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이는 우리에게 전력을 다해 대응하게 된다. 이번 북벌도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제갈량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선주는 걸출한 재주와 지물을 가지신 분이셨다. 법정과 방통이 장막 안에서 작전 계획을 짜면 관우, 장비, 마초, 황충, 조우는 전쟁터로 출정했다. 나는 그저 병사들을 배불리 먹이기만 하면 되었는데 이제 나 혼자 모든 일을 도맡게 되었다. 사마이 장압은 물론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곽해와 학소마저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구나. 낙양에 있던 조예는 송건을 격퇴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군신들은 조예에게 직접 장안으로 행차해 최전선에서 전투를 통합지휘하라고 청하자 조예가 말했습니다. 송건이 달아났으니 제갈량의 간담이 서늘할 것이오. 사마이 혼자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으니 걱정할 것이 없소. 조예는 사마이에게 편지 한 통을 보내 사마이를 지지했습니다. 놈들의 얘기만 꺾으면 전진하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고 후퇴하고 싶어도 물러설 곳이 없을 것이오. 시간이 길어지면 식량은 바닥날 터이고 약탈하려 해도 얻을 것이 없으니 퇴각할 게 틀림없소. 전투할 때는 방어하면서 적이 공격해 올 때까지 힘을 비축한 다음 지친 적과 싸워야 하오. 이것이 바로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오. 제갈량은 적을 유인할 계책을 궁리했습니다. 사마이가 버티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식량이 없다고 오해한 것이다. 어떻게 하면 위군에게 우리가 식량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알리고 공격에 나서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제갈량은 생각 끝에 둔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마이는 제갈량이 오장원에서 둔전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둔전을 해서 벼와 보리가 익으려면 내년 여름은 되어야 하는데 제갈량이 오장원에서 1년을 머물 작정이란 말인가? 하지만 사마이는 신중하게 형세를 살폈고 결국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제갈량은 욕지거리하는 병사들을 계속 보냈는데 이것은 오히려 사마이의 우려를 덜어주었습니다. 제갈량이 이제는 확실히 다른 계책이 없는 모양이구나. 이런 하책을 쓰는 걸 보니 둔전도 신용만 하는 것이다. 이때 사마이의 동생 사마부가 편지로 전왕에 대해 묻자 사마이가 회신했습니다. 제갈량의 뜻은 원대하나 기회를 얻지 못했다. 계책은 많으나 결단력이 부족하다. 용병과 전쟁을 좋아하지만 권모쓸 수가 없다. 처음에는 서툴러도 두 번째는 익숙해지는 법이다. 나는 제갈량의 장점과 사고방식, 용병 습관까지 이미 파악했다. 제갈량은 틀림없이 실패할 것이다. 위군 장수들은 촉군에게 연일 욕을 먹으며 분노가 꽉 차 있었는데 제갈량이 보낸 여인의 옷과 장신구를 보자 끝내 화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사마이는 옷을 감상하듯 살펴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갈량이 이렇게 격떨어지는 하책을 썼다는 것은 그의 재주가 이제 바닥이 났다는 뜻이다. 사마이는 사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갈 승상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시는가? 잠은 잘 주무시는가? 사자가 말했습니다. 승상께서는 수탉보다 일찍 일어나시고 부엉이보다 늦게 주무시며 공무를 처리하느라 바쁘십니다. 곤장 20대 이상의 일은 직접 관장하십니다.
참으로 대단하구나. 그럼 몇끼 식사는 얼마나 드시는가? 몇 끼를 절반 정도밖에 안 드시는데 그것도 제때 못 챙겨 드실 때가 많습니다. 사자가 자리를 떠나자 사마이가 부장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갈량이 하는 일은 많고 먹는 것은 적다는데 오래 살 수 있겠는가? 사마이는 제갈량이 스스로 물러나길 기다리기로 했는데 자신들의 대장이 어마어마한 치욕을 당했다는 생각을 한 부장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사마이가 여인으로 멸시를 당했기 때문에 장수들은 하나같이 전투에 나서자고 했습니다. 사마이는 분노하는 척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갈량이 사람을 모욕하는 정도가 지나쳤다. 출병해서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하지만 폐하께서 절대 나가서 싸우지 말고 사수하라고 조서까지 내리셨는데 이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장수가 밖에 있을 때는 경우에 따라 군주의 명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는 장수들에게 사마이가 말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다. 오늘 밤 내가 폐하께 출전을 청하는 서신을 보내는 건 어떠한가? 그러자 장수들은 거듭 좋다고 말했습니다. 사마이의 의중을 파악한 조예는 절대 출전해서는 아니 되오. 감히 출전을 청하는 자가 있거든 군법에 따라 처리하시오. 신비를 강군으로 보내겠다. 신비는 조씨 3대를 모신 원로 대신으로 성격이 강직하고 남에게 아첨하지 않아 조정에서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선에 도착한 신비가 말했습니다. 폐하께서 이미 사수하라 명하셨거늘 누가 감히 출전을 청하는 것인가? 내일부터 매일 진영 입구에 서 있을 것이오. 출전을 원하는 자는 이 늙은이를 밟고 지나가시오. 제갈량은 첩자를 보내 위군이 왜 아직도 출전을 안 하는지 알아보게 했는데 첩자가 돌아와서 보고했습니다. 늙은이 하나가 황어를 들고서 병영문 앞에서 군사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제갈량이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틀림없이 신비일 것이다. 그러자 강요가 말했습니다. 신비가 왔으니 사마이는 출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갈량은 사마이는 원래 싸울 생각이 없었다. 그가 천리를 넘어 출전을 청한 것은 사마이도 싸우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만약 사마이가 정말 나와 싸우려 했다면 그런 연극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대군이 대치한 지도 벌써 120일이 지났고 계절도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었습니다. 기력이 다한 54살의 제갈량은 병상에 누웠습니다. 제갈량은 측근들을 불러 후사를 부탁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사곡으로 철수해 장사를 지내게. 사마이가 쫓아오거든 예전의 방법으로 물리치면 될 것이네. 철군할 때는 위원이 후방을 엄호하고 강유가 그 뒤를 따르게. 만약 위원이 철군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신경 쓰지 말고 상군이나 철수하게. 제갈량은 그렇게 군중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촉군이 오장원에서 철수하고 있다는 소식이 사마이에게 전해졌습니다. 사마이는 제갈량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즉시 군대를 보내 추격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사마이가 습격을 명하려고 하자 갑자기 촉군이 돌아서서 북을 올리며 사마이 쪽으로 향했습니다. 제갈량은 적을 깊은 곳으로 유인해 섬멸하는 것이 특기이다. 일단 군을 물려야겠다. 촉군은 진열을 갖춰 태연하게 철수하다가 사곡에 도착하자 발상하고 고글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사마이는 제갈량이 진짜 죽었다는 것을 알고 다시 추격하려고 했지만 따라잡기에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오장원의 백성들은 노래를 만들어 사마이를 풍자했습니다. 죽은 제갈량이 산 사마이를 쫓았다. 그 말을 들은 사마이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제갈량은 헤아려도 죽은 제갈량은 헤아리지 못했구나. 제갈량이 죽었다는 소식에 그저 기쁘기만 했는데 생각해보니 뭔가 잃어버린 것처럼 서운하기도 하구나. 다음 영상도 재밌게 만들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